시간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네. 마지막 숫자는 8이에요, 8. 8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총 34차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 다음 주에 1시간을 딱 더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시간 이것만 딱 하고 이제 완전히 종강하는 걸로 뭐 이것도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거랑 똑같이 34시간을 다 이거를 해야 좀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2단이거든요, 이 과목이. 그러면 이 1시간을 여러분 추가로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똑같이 뭐 유튜브에 영상 이렇게 이제 올려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마지막 1시간 있다는 거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작업도 다 완료가 됐을 거고, 수행 평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이제 다뤄볼 주제가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럼 신자유주의가 무엇이냐 하니까 예전에 그 자본주의 처음 이제 이게 됐을 때는 뭔가 뭐 복지적인 그런 성격도 없었고 좀 이 자유방임주의였잖아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이게 좀 이제 알아서 좀 경제가 잘 굴러갈 것이다 그런 건데 1920년대에 전강기라고 하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사이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게 수정.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좀 수정해 보자. 수정 자본주의.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사회 안전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 또 뭐 국가에 의해서 뭐 이제 공공시설이라던가 이런 이제 대규모 공사를 이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 또 이제 70년대 한 그쯤부터는 이제 신자유주의라 해가지고 이 다시 이제 경제적 이 자유방임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등장한 이런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70년대 이후에 이 경제 불황이 좀 기나긴 그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때 했던 게 이런 이제 기존의 경제 정책에 대한 또 이제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자유주의자들, 네, 이 사람들,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의 닉슨 행정부 이 정책에 이제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서 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차 대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의 황금기를 누리던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은 7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났고요. 실업률도 늘어났고 물가 상승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아까 그 중동발 석유 파동 이거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70년대 후반부터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대두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그런 개입을 이제 좀 싫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정부 역할 그리고 규제를 축소하고 민간과 시장을 활성화해서 경제 성장을 좀 도모하고자 했다. 영국과 미국에서 좀 대표적이었다. 이래갖고 마거릿 대처 이렇게 있죠.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이게 곧바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붕괴한 소련 그쪽 동네도 자본주의가 확산이 됐고요. 이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더욱 빠르게 이제 퍼져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를 줄이고 연금을 개혁하고 실업 해소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네, 참 장단점이 커가지고요. 이게 딱 장단점이 극명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예요, 세계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이제 개입과 그런 간섭들을 이제 조금 이제 축소하자, 복지도 축소하자, 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좀 이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제 이런 신자유주의와 함께 이제 경제에서도 세계화가 추세가 나타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피자헛, 뭐 맥도날드 이런 다국적 기업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런 그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이 체결이 됐으나 네, 아직까지도 뭐 이런 이제 제한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보호무역이 다시 확산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이런 예외 조치를요 전부 다 이제 줄이고 우리 무역을 하나로 이제 통합해야겠다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막 그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게 진짜 논란이 크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전에 있었던 이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제 다자간 무역기구로 이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이런 뉴스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천천히 찾아보죠. 그래서 그 결과 95년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기 시작했대요. 꾸준히 회원수가 늘어났고 이렇게 러시아까지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거. 자유화와 지역화 이것도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설명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EU 이렇게 있고요. AU 이렇게 있고 아세안 이렇게 있죠. 그고 나프타 뭐 다 이렇게 있죠. 에이펙 이런 거 옛날에 막 우리나라에서 막 그 회담 했었잖아요. 그쵸? 세계화가 그래서 이제 확산이 됩니다. 뭐냐면 무역 장벽이 방금 전에 뭐 국제 무역기구, 그러니까 세계 무역기구 이거의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 무역 장벽도 완화가 되었는데 이제 정보 통신 기술이 너무 이제 해적 케이블도 다 깔리고 미국인들이랑 우리도 막 뭐 카톡 이런 거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더 세계화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국경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이제 늘어났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판을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건지 머릿속에 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등장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면, 자,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이게 과연 이게 참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했잖아요. 볼게요. 전체적인 평균 임금은 늘어났다. 하지만 그 지위나 아니면은 그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에 따라서요. 이 노동 조건이 엄청 차이가 나고 임금 격차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또 비정규직 문제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것도 좀 신자유주의의 일환이죠. 우리 뭐 비정규직 고용 문제나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약화됐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뭐 줄어들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가지고요. 임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정리해고가 편해집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국가의 효율성, 그러니까 기업의 그런 이제 효율적인 그런 측면에만 봤을 때,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보통은 임금이 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50대를 한 명 쓸 돈으로 뭐 한 서너 명의 20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고사하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분명히 그 노동력이란 게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이란 게 딱 꺾이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때 이제 뭐 회사의 그런 효율을 위해서는 좀 이 사람은 이제 해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젊은이들을 뽑으면은 회사의 효율에선 좋죠. 돈도 아끼고 뭐 사람들도 이제 많이 뽑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빠릿빠릿하잖아요. 근데 그 해고를 당한 그런 당사자나 그들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럼 이제 돈이 이제 분명히 이제 지출되는 돈이 있을 거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있을 거고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순간에 탁 끊겨봐요. 그러면은 참 개인이 많이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더라. 개도국에서도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노동자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았다. 어, 그 브라질에 아사이베리 있잖아요.
뭐 이게 한 뭐 500g에 57,000원, 뭐 1kg에 한 10만 원 정도 하겠네요. 파는 가격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물론 뭐 수분이 빠지고 했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 극한 직업에서 이거 봤는데요. 이 사람들 뭐 삶을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 가족들하고 이제 일을 하루 종일 이렇게 나무를 타요. 나무를 타가지고 이제 막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밀림지대에 이 손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되게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사람들이 이거 한 바구니 이거 엄청 크게 하루 종일 따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세요. 한 크게 한 걸 가지고 3만 원 받는 거예요. 3만 원. 그래서 한 바구니에 이걸 본거하면서 물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막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막 이제 이 오늘 번 돈으로 막 생선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노동의 절대적인 강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도 뭔가 좀 신자유주의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가혹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뭔가 정당한 대가를 받느냐 했을 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아까 전에 무슨 체제란 거는 좀 이제 약자한테 가혹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개발도상국들의 이런 경제 구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 투자, 개발의 이익은 본사로 가요. 본사, 본국.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효과는 크게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물결 속에서 개별 국가들의 주권과 자율성이 약화된다. 무역 장벽 해소, 자유로운 투자 환경이 강조됐고요. 이 여기서 내가 내 자율성이랑 주권을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역 장벽을 어떻게 보면 친다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져요. 실용도나 그런 것들이. 그럼 이 물결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죠. 그렇죠? 자유를 꿈꾸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자유에 의해서 이제 자유가 통제를 받는 좀 이제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더라. 여기도 나오네요. 의류 노동자들을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이제 우리 돈으로 13,000원을 받았어요. 1시간에 1,300원 받은 셈이다. 미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5달러가 넘었다. 10시간 일하면 54,000원 정도 한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나 그 나라의 평균 임금이 그렇다고 왜냐면은 뭐 그 나라의 기업인 모르겠어요. 근데 다국적 기업인데 이 그 나라의 임금 체계는 뭐 그렇다면서 좀 적게 보는 게 제가 경제에 대해서 좀 이제 지식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옳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반세계화 운동도 이제 전개가 되더라. 근데 이런 이제 그 뭐 세계화는 이미 진행이 돼 버렸고요. 뭐 신자유주의 이런 건 이제 뭐 엄청 오래됐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런 거센 물결을 좀 뭐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여기도 볼게요.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협력적인 방식의 경제 성장을 공고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3단원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시험 아직 안 친 학교가 있다면 다음 주 시험 진짜 네, 잘 이제 치를 수 있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내일 이제 출근하고 나서 여러분 수행평가 양식을 일제히 뿌릴 거거든요. 이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작성해서 수요일 최소한 화요일 전까지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지를 제가 내일 카톡방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나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내일 12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일요일에.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나긴 수업 듣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